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합병을 추진하고 있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큰 산을 넘었습니다. 유럽연합이 양사 합병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해줬는데 관련 내용 홍 기자의 뉴스포인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꽤 오랜 시간 끌어왔죠. 맞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의 M&A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시기 이제 2020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요. 이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독점 방지를 위해서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이제 장사를 하는 국가들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같은 허가가 상당히 오랜 기간 걸렸기 때문인데요. 네네. 특히 EU 같은 경우는 이 기업 결합에 상당히 좀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 왔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난관이었던 이 EU 승인을 통과하면서 이 합병이 이제 구분 능선을 넘게 된 겁니다. 네. EU 집행위원회는 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승인을 했고요.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EU와 이제 기업 결합 사전 협의 절차를 개시했어요. 2021년 1월에요. 네. 그리고 작년 1월 정식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에 여객과 화물 사업의 이제 경쟁 제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이제 시정 조치안을 작년 11월 이후에 제출을 했는데요. 네. EU 이해 관계자들 의견 취합과 시장 평가 등을 거쳐서 이게 승인이 이루어졌으니까 올해가 2024년이니까 거의 3년여 만에 허가가 난 셈이죠. 약 3년 만에 유럽연합이 승인을 해준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승인이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완전히 승인이 안 된 겁니까? 네, 이후에 이번 결정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시정 조치안 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화물 부문에서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메가, 이제 여객 부문에서는 이제 국내 저비용 항공사인 TA항공이 이제 대한항공으로부터 이제 유럽 4개 중복 노선을 이제 이관받아서 실제 운항을 개시하는 것이 조건이죠. 이 조건이 충족돼야 최종적으로 EU가 승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네. 대한항공은 앞으로 화물 매각과 노선 이관 등 조치를 마치면 이후에 추가 판단을 또 받게 되고요. 일종의 이게 최종 승인 절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는 매우 강한 상황이고요. 지금 네네. 이 항공업계는 대한항공이 올해 10월 전까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 준비를 마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말씀해주신 대로 10월에 그 해당 조건들을 모두 이행해서 네. 유럽연합 최종 승인까지 따낸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합병까지 남은 과제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이후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은 이제 미국 경쟁 당국의 승인만 남겨놓게 되는 겁니다. 미국이요? 네, 대한항공은 2021년 이제 1월 기업 결합을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 중에서 미국을 제외한 지금 13개국의 승인을 받았어요. 네네. 이 대한항공은 앞으로 이제 미국 경쟁 당국과의 협의에 주력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협상을 이제 그러니까 기업 결합 심사 절차를 완전히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국내 항공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이제 13개 당국의 승인을 받았고 대부분의 노선에서 이제 경쟁 제한성을 해소를 한 만큼 이제 미국 당국도 이제 원만하게 승인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대세긴 한데요. 예. 당연히 이제 가장 힘들었던 깐깐했던 EU에서 허가를 했으니까 미국에서도 문제가 없지 않겠냐 이런 것이죠. 이제 대한항공은 이제 미국 경쟁 당국과 이제 순조롭게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현재 올해 상반기 내에 이제 필요 절차를 마치고 무난히 이제 승인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뭐 사실상 다 끝났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이제 뭐 대한항공이나 뭐 항공업계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 최근에 미국이 이제 경쟁 제한을 이유로 자국 저비용 항공사 간 합병을 불허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좀 안심해서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미국 법무부는 이제 미국 저비용 항공사인 제트블루 그리고 경쟁사인 스파릿 항공에 이제 M&A를 불허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네. 이 연방법원이 이제 법무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항공사 결합이 최종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두 항공사 합병으로 항공산업 경쟁이 줄고 그리고 항공료가 인상돼서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는 게 이제 미국 연방법원의 판단이었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다르다. 대한항공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중복 노선이 방금 그 전 항공사의 경우에 150여 개에 달했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5개뿐이다. 중복 노선이. 그리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시에 이제 미국 영향을 받는 미국 소비자 같은 경우는 1.5%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런 앞선 판결이 지금 우리 케이스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번 기업 결합 심사에 미친 영향은 극히 적을 것이다. 뭐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그 선례가 있는 만큼 이제 최종 승인 결정하기까지는 최종적으로 좀 독과점 요소를 최대한 제거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화물 사업 매각, 운수권 슬롯 반납 등 시정 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시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결국 유럽 못지않게 까다로워 보이긴 한데 그렇죠. 대한항공과 이제 아시아나항공의 조건들을 다 맞춰서 네. 결국 최종적으로 합병에 성공을 한다라고 네. 하면 이 세계 항공업계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합병이 성공하게 된다면 이제 초대형 항공사로 이제 거듭나게 될 전망인데요. 네. 국제항공운송협회 자료에 따르면 두 항공사의 이제 국제선 승객 운송 거리는 대한항공이 18위, 아시아나항공이 32위였는데요. 네. 두 회사를 합치면 지금 10위인 이제 아메리칸 항공에 조금 못 미치는 거리니까요. 조금만 더 하면 이제 글로벌 탑 10이 눈앞에 있고요. 예. 특히 화물의 경우는 지금 화물 운송 실적이 대한항공 이미 글로벌 6위고요. 네. 아시아나항공은 25위였는데 지금 이제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아시아나항공 화물 부문을 매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걸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대한항공이 글로벌 10위 자리는 이제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화물 부문에서. 아무래도 뭐 이런 네. 점 때문에도 경쟁 당국들이 네. 견제를 하는 것일 맞습니다.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두 항공사 예상 매출을 합치면 20조 원 중반에 달합니다. 네. 그리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합쳐지면 이제 거점 이제 공항인 인체 국제공항에서 이제 환승 여객을 유치하면서 이제 글로벌 항공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이제 강화할 수 있다. 이런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합병 후에 이제 대형 항공사가 대한항공 하나 남으니까 그 운임이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좀 커지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피해 합병 회사인 이제 아시아나항공 이제 직원들의 반발도 좀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합 대한항공이 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합병 이후에도 계속 과제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로 산업계 소식 들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미국 물가 예상 밖으로 높아. 지난밤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물가 지수 때문에 금융 시장이 출렁였다고요? 맞습니다. 미국의 CPI는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말 그대로 미국의 이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이제 측정하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미국의 일종의 장바구니 물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물가 발표에 간밤에 주식과 채권 등 증권 가격과 환율이 요동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물가가 뭐 어떻게 나왔길래 그렇죠? 이 물가가 시장 예상보다 높게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미국 금리를 저 높은 수준으로 오래 유지해야 된다는 이런 전망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네. 이제 간밤에 미국 노동부 발표를 보면 지난 1월 미국의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는데 이게 시장의 2.9%보다 0.2%포인트 높았고요. 네.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이 근원 CPI 같은 경우는 3.9% 올라서 역시 예상치인 3.7%를 웃돌았습니다. 이번 그 미국 물가 상승의 주범은 이제 주거비였는데요. 네. 미국 노동부는 1월 CPI에서 주거비가 물가 상승률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1월 주거비는 전월 대비 0.6% 오르면서 작년 9월 이후에 넉 달 만에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또 보였고요. 네, 우리나라도 월세가 크게 올랐는데 네, 미국도 맞습니다. 더 안 좋은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그뿐만 아니라 식음료 가격과 교통 서비스 가격도 이제 동반 상승했습니다. 이 식음료 가격 오른 거는 좀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죠. 반면 에너지 가격은 하락세를 이어갔고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인플레이션에 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제 금융 시장은 좀 조기 인하, 좀 빠른 금리 인하를 기대를 했었는데 네. 물가가 기대에 반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시장에 이제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을 했고요. 네. 이제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3거래일 만에 5천선 아래에서 마감을 했고요. 이제 금리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제 미국 국채 가격도 동반 급락했습니다. 네. 이제 미국 돈값이 이제 금리 인하가 늦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자 달러화는 이제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나타냈고요. 달러인 환율은 장중 150엔대로 올라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채권 가격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달러원 환율도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물가가 이 생각만큼 빨리 네. 안 잡힌다라고 하는 건데 네. 그러면 앞으로 이 미국 기준금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게 올해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통화 긴축을 이제 종료하는, 다시 말해 금리를 내리는 것을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이 계속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달 31일 이후에 미국 FOMC의 금리 동결 결정 이후만 하더라도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그러니까 IB들의 의견이 미국 금리 인하가 2분기에 될 것이다, 이런 만장일치로 전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고 기대 이상으로 높아진 게 나타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개시도 좀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예. 네, 그 연방 금리 이제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5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편이긴 하나 6월 첫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이제 5월을 넘어서 6월로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점을 점치고 있는 것이라고. 한 달 예상치가 미뤄졌네요. 미뤄진 거죠. 그러니까 2분기는 맞는데 6월이다. 약간 좀 이런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 시장에서는 이제 미국의 완전 고용과 이제 강한 경제 성장세, 이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은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를 지연시킬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뭐 미국 금리 인상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데요. 다시 인상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주류 의견으로 보기엔 아직은 뭐 금리 선물 뭐 이런 예상을 봐서는 아닌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요. 네. 이제 경제와 고용 시장 호조로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져가지고 금리 인상 이런 이야기도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된 한편, 네. 이제 다른 한쪽에서는 금리 인하 논의가 이제 계속될 것으로 이제 보는 등 이제 양측의 주장이 시장에서 팽팽하게 맞붙어서 시장 가격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예, 참고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의견을 보면 6월 이제 금리 인하 전망을 바꾸진 않았고요. 이제 6월 결정 전까지 CPI 발표가 4번이 더 남았으니까 네. 1월 지표가 일시적이라면 금리 인하 기대가 이제 확립될 시간은 이제 충분하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FOMC 직후보다 이제 금리 전망에 대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다음 달 물가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